안녕하세요. 일본 미국 주식입니다. 테슬라가 폭등하였습니다. S&P 500이 6100까지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상승으로 S&P 500은 연내 6100까지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BMO 캐피털에서는 지금 S&P 500이 전망치를 6100으로 올리면서 앞으로 6100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의 이유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하향하면서 전체적으로 고용은 괜찮았다라는 것을 평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활동지수도 마이너스 0.8을 예상했는데 1.7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조업도 괜찮기 때문에 제조업이 괜찮아지며 고용도 괜찮아지고 이런 모든 경제 활동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량은 마이너스 2.5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 주택 짓는 데 비용 그리고 대출 금리에 대한 이자가 낮아지기 때문에 주택 판매량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약간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고용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은 실업률도 올라갈 확률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낮아진다면 실업률은 멈춰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종합지수를 함께 보시면은 2.47% 올랐고요. S&P 500은 1.7, 다우존스는 1.27, 너셀은 2.11. 반도체 주스는 이렇게 쭉 오르면서 약간 뒤에 가서 약간 힘을 잃는 모습을 보였지만 4.26% 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돈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기술주로 옮겨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마트라든지 P&G, 코카콜라 이런 업종에서 지금 기술주로 다 옮겨갔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경제는 경기 침체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경기 관련 민감한 주식들 특히나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어제도 테슬라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테슬라는 앞으로 금리가 인하되고 떨어진다면 자동차를 살 확률들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 최대의 수혜를 좀 받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는 지금 66까지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많이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조금 더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풋콜 옵션도 지금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의 심리가 좀 강해지고 극단에 닿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매도를 좀 하는 방향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올라간다면 매수의 방향을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장의 흐름을 보고 여기서 더 떨어져서 매수 심리가 강해져서 주가가 올라갈지 아니면 매도 심리가 올라가서 주가가 하락할지를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크게 올랐다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은 좀 크지 않고 주가는 약간 상승할 가능성들이 많아지는 게 지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나스닥 100을 이렇게 좀 길게 보시면요. 채널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만들었을 때는 지금 이 채널 안에 항상 어느 정도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좀 떨어지고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좀 올라갔고요. 이번에도 힙소가 나왔다 할지라도 결국은 올라가는 게 현재 장이고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면 그때는 하락 채널로 만들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상승을 해준다면 이렇게 쭉 여기까지 21,0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게 나스닥 100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하는데 이 부분까지 간다면 조금 위험해 보이지만 아직은 갈 수 있는 텀은 많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가까이 보셔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채널 상단까지는 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갈 가능성들이 아직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좀 사라지고 그리고 노동에 대한 둔화가 어느 정도 좀 사라진다. 노동에 대한 걱정이 없어진다 하면 다시 상승을 쭉 갈 수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S&P 500도 좀 보시면은 앞으로
지금은 5일선 위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S&P 500은 조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P 500 대신에 뭐 QQQ를 하신 분들은 QQQ가 좀 더 상승률은 높죠. 하지만 하락할 때도 QQQ는 좀 크다. 하지만 S&P 500은 상승도 안정적으로, 하락도 안정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걸 추구하신 분들은 S&P 500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이 보셔도 지금 현재 전고점을 뚫고 상승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5일선 위에서 계속 논다면 크게 걱정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배열로 어느 정도 맞췄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게 S&P 500입니다. 다우존스는 지금 5일선 위에서 계속 놀고 있고 정배열로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뭐 매도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쭉 올라와서 5일선이라든지 21선 정도 터치를 한다면 그때 다우존스는 매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지만 다우존스는 크게 확 떨어지지 않고 쭉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좀 모아가는 것도 다우존스를 모아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나스닥 종합을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종합도 현재 보시면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고 어느 정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다면 충분히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나스닥을 하시는 분들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채널을 보시면 여기도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선물 100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좀 채널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가 어느 정도 매수할 수 있는 찬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빠졌을 때가 매수할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쭉 올라간다 그러면 채널 상단까지 올라간다면 어느 정도 내가 TQQ라든지 조금 세배 레버리지 하신 분들은 이때는 좀 조심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현재 상황에는 조금 더 올라갈 룸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RSI도 보시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점을 지금 이렇게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높여가고 고점도 높여갈 확률이 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면 좀 더 큰 이런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갈 수 있겠다라고 나스닥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9월 계절성이 있고 언제든 한 번씩 크게 하락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좀 더 가까이 보셔도 지금 채널 어느 정도 중간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정도는 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들이 60% 이상은 된다라고 보입니다. QQQ를 보시겠습니다. QQQ도 지금 보시면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채널을 그려놓고 채널에 어느 정도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빠졌을 때는 그래도 항상 매수의 찬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RSI도 보시면 지금 저점을 어느 정도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맥도도 지금 이제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채널 상단까지는 가능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QQQ도 가까이 좀 보시면은 현재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채널에.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상승한다면 4% 정도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상승하면은 4% 이상도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채널까지 간다면 약 4%고요. 그리고 전고점까지 간다면 약 4%, 이 정도 4%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TQQ도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저점을 좀 높여가는 상황이고 이렇게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좀 천천히 기다려 보시면 좋겠고요. 이때 뭐 60불대 매수하신 분도 있겠죠. 이런 분들은 좀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TQ는 이제 이때 한번 좀 들어갔었는데 금리 인하 발표가 나오면서 들어갔었는데 제가 이제 판단을 잘못했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쭉 빠졌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지 결국에는 생각해보니까 결국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괜찮게 수익을 좀 거뒀지만 약간 좀 이런 부분에서 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항상 어느 정도 보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에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수가 될 뻔했지만 그래도 전화위복이 좀 된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애플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애플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QQQ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3% 떨어지고 다른 종목들도 3% 이상 떨어진다면은 QQQ도 좀 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항상 QQQ를 투자하시는 분들, 애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애플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애플이 오른 일은 T모바일 CEO가 아이폰 16은 첫 주 판매량이 작년 모델보다, 그러니까 아이폰 15보다 개선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애플은 상승을 하였습니다. 엔비디아를 이제 저는 이제 엔비디아를 사랑하는데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지금 이 채널에 계속 걸려가지고 지금 120불을 넘지 못하는 게 조금 가장 큰 흠인 것 같습니다. 120불을 넘어서 채널을 뚫고 상승을 해줘야지만 엔비디아가 상승하고 그래야지만 반도체가 상승하고 TQ도 같이 QQQ라든지 반도체가 나스닥도 한꺼번에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엔비디아의 상승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석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채널을 만들었는데 그걸 벗어나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석수도 결국은 엔비디아가 상승을 해야지만 석수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엔비디아 상승을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엔비디아 상승한다면 석수도 결국에는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술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럴 때 매수를 한번 했고요. 여기서도 지금 28불 때 매수하고 33불 때 다시 팔고 다시 33불에 매수를 했는데 어제 좀 빠졌었죠. 근데 다시 올라오면서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세 같은 경우는 좀 빠졌을 때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빠지게 된다면 속수를 한 번 더 매수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테슬라 괜찮다 이렇게 지금 빠질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한다면 최대 수혜주는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앞으로도 좀 더 올라가서 270불 때까지는 충분히 상승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할 건데 여기에서 다시 올라간다면 이제 다시 고점을 탈환하러 갈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는 일단은 270불까지 상승하는지 여부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일본의 금리 인상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한다면 다시 엔화 강세로 이렇게 좀 떨어지겠죠. 달러 엔이. 근데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지 않는다 한다면 지금 다시 달러는 좀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괜찮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금리 인상 여부 이거를 오늘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톡방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텔레그램을 통하여서 제가 어차피 유튜브로 보시고 본장이 시작할 때는 10시 30분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그때부터 어떻게 제가 매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견 공유이지 100% 맞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 투자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하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비밀번호 알려드리니까요. 구독하시고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